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 그리고 다양한 식 조장을 통해서 복잡한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 약간 내용이 길어가지고 일단은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 평행이동의 원리는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를 배웠으니까 지수함수를 예시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 있을 때,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원리가 어땠었냐면 x 대신에 x-m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n이 들어가는 형태로 식이 변형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이동이 됐냐면 y-n은 a의 x-m제곱이다 라고 변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편의상 요 마이너스 n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써주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플러스 n, 자, 요렇게 배웠었는데, 자, 그러면 요거 같은 방법으로 요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 자, 요 형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얘를 한번 평행이동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식은 어떻게 움직일까? 라고 물었다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x 자리 대신에 x-m이 들어가면 되고 y 대신에 y-n이 여기에 각각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y 자리 대신에 y-n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 a에 자, x 대신에 x-m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이 이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 얘는 y는 로그 a의 x를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상 이 마이너스 n은 오른쪽으로 넘겨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번 내용 보시면은 자, 요 식의 형태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요런 형태를 보면은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 함수가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같이 딸려있던 것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자,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큰 특징이 점근선이 있었고, 자, 그리고 정점이 있었죠. 자, 얘네들 또한 같이 움직일 거야. 자, 그리고 평행이동했을 때 정의역과 치역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와는 다르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자,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에 자, 정의역은 어땠냐면은 x는 0보다 큰 범위의 실수가 정의역이었어요. 그럼 얘가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도 같이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x는 m보다 큰 실수이다 라고 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어차피 실수 전체가 될 거야. 그래서 치역은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의역, 요 집합의 관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x는 0보다 크다가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움직였으니까 x는 m보다 크다로 움직여지겠죠. 자, 이렇게 평행이동한 관점에서 해석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로그를 정의를 할 때 이 진수 파트가 0보다 커야 됐죠. 그래서 얘가 정의가 되려면 x-m이 0보다 크다라는 관점에서 봐도 정의역이 같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로그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동할 때 점근선과 정점도 같이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근선도 애초에 y축이었단 말이야. y축은 x는 0이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플러스 m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m,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자, 정점 또한 1,0이었죠. 얘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1 플러스 m, n 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들을 해석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평행이동된 관점으로 봐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점근선이라는 것은 이 진수 파트가 0이 되는 값을 뜻해요. 그래서 x는 m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야. 왜냐면 로그의 진수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값이 점근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점이 되려면 이 진수 파트가 1이 되는 값이 바로 x좌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는 1 풀게 되면은 1 플러스 m이 그대로 나오는 게 보일 거고, 그럼 다 날아가게 되니까 진수가 1이면 0이니까 남은 부분인 n이 바로 y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점근선과 정점을 찾아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평행이동의 관점에서도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밑에 예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고 자, 다음 것들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형태를 딱 봤더니 x 대신에 x-1 그리고 오른쪽에 짜투리가 붙어 있으니까 평행이동이 됐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오른쪽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자,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니까 자, 항상 정점이나 점근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부터 그려봅시다. 자, 그럼 먼저 점근선부터 움직일 건데 자, 점근선은 위아래는 의미가 없고 x축의 방향으로 일단 한 칸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럼 점근선은 x는 1에서 점근선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점을 찍어 줄 건데 자, 정점이 1,0이었는데 한 칸, 위로 두 칸 움직이면 되니까 정점은 2,2가 되겠죠. 요 점이 바로 여기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 가고 요거를 지나면서 증가함수의 형태를 그려줘야 되니까 자, 요렇게 파란색의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천천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이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점근선의 오른쪽 부분에서만 로그 함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정의역을 표현을 하면 x바 x는 1보다 큰 실수다 라고 정의역을 형성해 주시면 되겠고, 자, 치역을 한번 볼게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마이너스 무한, 플러스 무한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게 보이니까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겁니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보면은 한 칸 움직였으니까 x는 1이라고 써주면 될 것이고, 자, 정점은 아까 구했죠? 2,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y절편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y절편을 구할 거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의 값이 0이 돼야겠죠? y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방법으로 로그 2의 x-1 플러스 2가 0이 되는 그때의 x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푸시면은 x는 4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정점이었잖아. 그럼 여기 좌표를 보면은 자, y 값이 한 칸 그리고 마이너스 두 칸 내려온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친 이 점의 좌표는 자, 원래 함수에서 볼게. 요 검은색 함수를 딱 봤을 때 얘도 두 칸 내려온 값이랑 같단 말이야. 요렇게 두 칸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이 요 x 표시가 여기로 옮겨간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점의 x좌표만 찾아낸다면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되겠지. 그지? 자, 우리가 근데 이건 알고 있어요. 앞에서 y 값이 두 칸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왼쪽으로 나누기 a의 제곱만큼 움직이는 거 배웠었죠. 그럼 a 값이 지금 2니까 여기는 2의 제곱이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4분의 1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4분의 1 플러스 1이 돼서 4분의 5. 자, 요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렵죠. 요거까지 이해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1번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로그 함수를 이제 그리려고 해. 자, 지수 함수랑 비슷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자, 로그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점근선과 정점이었죠. 그래서 이 점근선과 정점을 먼저 그려주는데, 자, 필요에 따라서 그리시는데 이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 함수는 뭘부터 그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왜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중요하냐면 움직일 때마다 정의역이 계속 변경이 돼요. 정의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함수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근선을 그리고 정점을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과 x의 계수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건데,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야. 로그 함수의 개형은 여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나 대칭 이동이 됐을 때 이렇게 아래쪽, 자, 얘가 y축이 대칭일 때 이런 모양, 얘가 y축이 대칭일 때 이런 모양, 저희 네 가지 개형이 존재하게 돼요. 이 개형을 밑과 x의 계수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하신 다음에 증가인지 어떤 볼록의 형태인지 판단을 하시고 개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 마지막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절편들과 필요한 점들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요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를 딱 잡아요. 점근선부터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딱 찍어주신 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 볼록인지 결정하시고 쭉 그리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로그 함수에서 되게 복잡한 형태가 나오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데, 자,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이 있을 때, 자, 요 k를 위로 쫙 올리면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됐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듯이, 이 로그 함수에서도 x 앞에 계수가 붙어 있을 때, 얘는 조금 다른 형태나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자, 로그의 성질을 하나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로그의 성질 중에서 로그 a, b가 있을 때, 자,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는 성질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럼 요 성질을 딱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 봅시다. 로그 a의 kx, 자, 여기서 일단 k는 양수일 때만 생각할게요. 요 k하고 x가 분리가 될 거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쫙쫙 찢어지면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상수가 되겠죠. 어떤 숫자가 될 거야. a랑 k는 숫자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 숫자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딱 보시면은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자, 요 k가 쫙 찢어질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요 오른쪽에 요 형태는 지금 상수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요거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로그 a의 kx의 그래프는 y축의 방향으로 로그 a의 k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얘를 단지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y축에 대칭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에서 계속 이어나오지, 식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부호 바꾸는 테크닉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함수 y는 로그 2의 8 곱하기 x의 그래프를 그리고 다음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에서 딱 봤는데 x 앞에 찌꺼기가 보이죠. 그럼 당황하지 말고 로그가 찢을 수 있으면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자, 얘를 찢어버립시다. 그러면 로그 2의 8 플러스 로그 2의 x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로그 2의 8은 3인 거 알고 있지? 얘를 다시 써주면 로그 2의 x 플러스 3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 함수의 그래프를 위로 3칸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1,3을 딱 지나면서, 자, 요렇게 빨간색 개형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이 정의역을 확인을 했을 때 정의역은 변동된 게 없죠. x축으로 평행이동한 게 안 보이니까. 그럼 정의역은 x는 0보다 큰
실수가 되겠고, 자, 치역을 봤을 때 마이너스 무한, 플러스 무한, 치역은 변동이 없죠.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 또한 x축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x는 0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될 거고, 자, 정점은 움직이죠. 위쪽으로 3칸 움직였으니까 정점은 1,3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x절편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줄게요. 자, 첫 번째, y값 전체가 0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로그 2에 8x가 0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 진수 파트가 1이 돼야 되니까 x의 값은 8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8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절편은 8분의 1이고, 자, 같은 방법으로 위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밑으로 3칸 떨어져야 되잖아. 그지? 밑으로 3칸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 검은색 함수를 딱 보세요. 밑으로 3칸 떨어졌을 때 요 x친 좌표, 요 x점은 어디로 가냐면 1칸, 2칸, 3칸 있을 때, 자, 여기로 움직여 있을 거야. 요 점은 여기에 있을 거야. 그지? 자, 요 점의 x좌표를 찾아낼 때는 밑으로 3칸이니까 왼쪽으로 나누기 a의 세제곱 가면 되겠죠. 요 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이니까 요 점의 x좌표는 8분의 1일 거예요. 근데 얘는 평행이동이 위로만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x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아까 위에서는 이렇게 구했을 때 x의 좌표가 4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4분의 1이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플러스 1만큼 움직여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끔 잘못 푸는 애들이, 자,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기 해버리면은 바로 나락으로 가시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할 때는 기본 형태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듯이, 자, 마찬가지로 지수 함수를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y는 a의 x제곱이 있을 때,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지, 그지? x축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다 라고 썼었고, 자, 이번에는 y축의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y축의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면 y하고 x 앞에 마이너스를 2번 붙여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자, 로그 함수를 대칭 이동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 넣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요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넘겨주면 요런 식으로 유도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요 자리 대신에 이렇게 식이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여기는 중요한 점이 있죠. 자, 정의역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진수 파트가 항상 0보다 클 때 정의가 되니까 요 대칭 이동한 함수의 정의역은 x는 0보다 작을 때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다 곱해져서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 부분에는 그래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면 x, y 대신에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자, y는 로그, 자, 밑에 거듭제곱과 진수의 거듭제곱이 각각 있을 때 요 m과 n은 앞으로 휙 튀어나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요 형태를 다양한 식으로 써줄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요거 봅시다. 자,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 마이너스가 일단
밑에 거듭 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로그 a분의 1의 x라고 써도 되고요.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 1을 진수에다가 올려버릴 거야. 그러면 로그 a의 x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의 세 가지 형태는 다 같은 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자 밑에 것도 다른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밑으로 가게 되면 a분의 1, 요 마이너스가 진수로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로그 함수를 다룰 때는 표현이 되게 다양합니다. 지수함수에 비해서 이 식의 표현의 형태와 성질이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일단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같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초점을 두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자, 우리가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로그 함수가 감소하는 형태다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그죠?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요게 앞으로 휙 튀어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될 거야. 그러면 y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자, 요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를 뗀 y는 로그 ax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그 2의 x의 그래프부터 그리게 되면 자 2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의 형태였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릴 거는 자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인 거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2와 2분의 1은 대칭 이동이 됐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방금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검은색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 이렇게 빨간색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요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뭐 로그 3의 x라든지 로그 3분의 1의 x라든지 자 얘네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럼 얘네 둘은 밑이 다르고 뭐 계수 같으니까 다른 함수다 이렇게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요 밑을 마이너스 1제곱을 앞으로 당겨내면 그래프의 개형이 서로 대칭이다. 요거까지 바로 끌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예시 한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자 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요거 딱 보시면은 기본형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요거부터 그려주면 되는데 자 얘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했다 라고 막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별표는 x축에 대칭 이동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니까 점근선부터 움직입시다. 점근선이 지금 0이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점근선은 x는 1에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정점을 움직일 건데 1,0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올라가면 되니까 2,1을 지나게 되면서 파란색의 개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빨간색 개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점근선이 가까이 가면서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조금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x 앞에 개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로그의 성질을 활용을 할 거야. 뒤에 거랑 묶어가지고 4 곱하기의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요 형태를 정리를 좀 하자면 로그 2에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의 진수의 곱은 덧셈으로 쪼개기가 가능하니까 자 얘는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얘는 지금 2가 되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함수의 그래프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함수의 그래프를 움직여 버립시다. 자, 점근선부터 움직일 건데, 자, x는 0이란 점근선이 두 칸 움직여야 되니까 요 2에서 점근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정점을 움직입시다.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3까지 올 거고, y축을 한 칸이니까 3,1이 정점이 되겠고, 검은색의 그래프를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다 옮겨 주시게 되면, 자, 요렇게 빨간색의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죠. 자, 요게 바로 2번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두 함수의 그래프가 개형이 완전히 합동이 되려면, 자, y는 a의 kx,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완전 합동이 되려고 해. 그러면은 미친 a와 x 앞의 절대값의 값이 전부 다 일치가 됐을 때 지수함수에서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통해서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밑과 x의 계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그 그래프의 개형은 완전히 합동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y는 로그 2의 x분의 1, 두 번째 y는 로그 2분의 1의 8x 플러스 2. 자,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먼저 밑을 같게 하고 계수가 같은지 확인할 거야. 그럼 요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얘는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요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떨굽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로그 2분의 1에 8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8 곱하기 x는 곱셈이니까 덧셈으로 찢어 버립시다.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8 플러스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얘랑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1을 밑으로 넘겨버릴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2분의 1의 x, 자,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럼 얘랑 딱 비교를 해봤더니, 자, 밑이 정확히 같고 x 앞의 계수의 절대값이 정확히 1로 일치하죠. 그래서 요 두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합동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 나머지 찌꺼기들은 y축으로 평행이동이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얘는 x 앞의 계수의 절대값이 같아요. 근데 밑이 어때? 2하고 4 다르지. 밑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은 합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려보시면은 얘가 조금 더 x축에 가까이 붙어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죠? 이건 앞에서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배우시면은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식의 형태를 좀 다루면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